거짓말할 때 티나는 혈액형 순위. 거짓말이라는 건 참 묘한 일이에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게 되죠. 때로는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거짓말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똑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말이 더듬어져서 금세 들통이 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해서 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물론 개인의 성격이나 경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혈액형별로도 흥미로운 패턴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이나 행동 변화가 혈액형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사실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신호들을 안다고 해서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추궁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구나 하고 이해해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거짓말 자체를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상대방을 위한 배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말도 있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혈액형별로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각자만의 독특한 반응 패턴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재미있게 읽어보시면서 혹시 주변 사람들의 미묘한 신호들도 다르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첫째, A형,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 A형이 거짓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죄책감이에요. A형은 기본적으로 정직한 성격이라서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를 마음 편하게 여기지 못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스스로와의 내적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가장 눈에 띄는 건 눈빛의 변화예요. A형이 거짓말을 할 때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해요. 평소에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너무 일부러 눈을 마주치려고 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해요. 말하는 것도 달라져요. 평소에는 차근차근 정리해서 말하던 A형이 갑자기 말이 꼬이기 시작해요. 크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머뭇거리거나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거나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높아지기도 해요. 몸짓도 변해요. 평소에는 차분했던 A형이 갑자기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머리를 긁거나 옷을 만지작거리는 등의 불안한 행동을 보이게 되죠. 마치 몸이 마음의 불편함을 대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더 재미있는 건 A형은 거짓말을 한 후에도 계속 신경 써요. 혹시 들켰을까? 너무 부자연스러웠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나중에 다시 그 상황을 언급하며 확인하려고 하기도 해요. 아까 내 말 이상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A형은 거짓말을 하고 나면 죄책감 때문에 상대방에게 더 잘해주려고 해요. 마치 거짓말에 대한 보상을 하려는 것처럼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굴거나 작은 선물을 준다거나 다른 일에서는 더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요. A형의 거짓말은 대부분 악의가 없어요.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으려거나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는 배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A형이 뭔가 말하기 어려워한다면 다그치기보다는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해도 되라고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둘째, B형, 자신감과 어색함의 기묘한 조합. B형의 거짓말은 정말 독특해요. 말로는 엄청 자신감 넘치게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치 입과 몸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B형이 거짓말을 할 때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커져요. 그리고 말하는 속도도 빨라지죠. 마치 빨리 이 상황을 넘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진짜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라는 식으로 오히려 더 강하게 부인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B형은 감정 표현이 솔직한 편이라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미묘하게 어색한 표정을 짓게 되어요. 억지로 웃으려고 하는데 눈은 웃지 않는다거나 진지하게 말하려고 하는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몸짓도 평소보다 과장되어요. 손동작이 커지거나 몸을 좌우로 흔들거나 갑자기 어디론가 시선을 돌리는 등의 행동을 보이죠. 마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B형의 재미있는 점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진실을 섞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지,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면서 본능적으로 진실을 말하려다가 다시 거짓말로 돌아가는 패턴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B형은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이 A형만큼 크지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서 상황이 지나고 나면 비교적 빨리 잊어버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B형의 거짓말도 대부분 악의적이지 않아요. 그냥 복잡한 설명을 피하고 싶거나 재미있게 만들어서 말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B형이 뭔가 과장되게 말한다면 재미있게 말하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셋째, O형. 자연스러운 연기자들. O형의 거짓말은 정말 자연스러워요. 다른 혈액형들처럼 눈에 띄는 변화가 크게 없어서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마치 천성적으로 연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O형은 거짓말을 할 때도 목소리 톤이나 말하는 속도가 크게 변하지 않아요. 평소와 비슷한 리듬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죠. 시선도 당당하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전혀 의심스럽지 않아요. 하지만 O형의 거짓말을 알아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바로 분위기예요. O형이 거짓말을 할 때는 묘하게 분위기가 바뀌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밝고 유쾌해지거나 하는 식으로 극단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O형은 거짓말을 할 때 스토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요. 단순히 아니야라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서 라면서 그럴듯한 배경 설명까지 덧붙이는 거죠. 너무 완벽한 스토리라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O형의 또 다른 특징은 거짓말을 할 때도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다른 혈액형들처럼 불안해하거나 어색해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맞고 너는 틀렸어라는 식의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O형도 미묘한 신호를 보내요. 평소보다 말이 많아진다거나 다른 주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한다거나 상대방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O형의 거짓말은 대부분 전략적이에요.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거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O형이 뭔가 너무 완벽한 설명을 한다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넷째, AB형. 침착함 속에 숨겨진 비밀. AB형의 거짓말은 정말 무서워요. 왜냐하면 거의 티가 나지 않거든요. 다른 혈액형들처럼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서 상대방이 알아차리기 정말 어려워요. AB형은 거짓말을 할 때도 침착함을 유지해요. 목소리 톤도 변하지 않고 표정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몸짓도 평소와 비슷해요. 마치 정말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AB형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즉석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도 앞뒤가 맞게 구성해서 말할 수 있어서 나중에 확인해봐도 모순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AB형이 거짓말을 할 때 유일하게 나타나는 신호가 있다면 너무 완벽하다는 점이에요. 평소보다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한다거나 불필요한 세부 사항까지 설명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오히려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AB형은 거짓말을 한 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혈액형들처럼 나중에 확인하려고 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죠. 그냥 말한 대로 밀고 나가는 일관성을 보여요. 하지만 AB형의 거짓말을 알아채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AB형은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거짓말을 할 때는 의외로 감정적인 표현을 덧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맹세하고 같은 강조 표현을 평소보다 많이 사용하는 거죠. 또한 AB형은 거짓말을 할 때 상대방의 반응을 굉장히 세심하게 관찰해요.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대방이 믿고 있나?
하고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죠. A, B형의 거짓말은 대부분 계산적이에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피하거나 복잡한 설명을 생략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A, B형이 평소보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해요. 이렇게 혈액형별로 거짓말할 때의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주변 사람들이나 본인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나요? 하지만 이런 정보를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추궁하는 데 사용하지는 마세요.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말하기 어려워한다면 혹시 뭔가 부담스러운 상황인가? 하고 배려해주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상대방을 속이려는 악의적인 거짓말도 있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말도 있거든요. 오늘 머리 어때? 라고 물었을 때 예뻐라고 대답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거짓말일 수 있지만 이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려는 배려의 거짓말이잖아요. 중요한 건 서로 간의 신뢰예요. 작은 거짓말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관계에서 서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본인이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된다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환경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건지 말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이런 혈액형별 특성들을 알고 있으면 누군가의 미묘한 눈빛이나 행동도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그걸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A형 친구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면서 뭔가 말한다면 혹시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괜찮으니까 천천히 말해봐라고 해주는 거죠. B형 친구가 평소보다 과장되게 말한다면 재미있게 말하고 있네라고 웃어주는 거고요. O형 친구가 너무 완벽한 설명을 한다면 혹시 다른 이유도 있어?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A, B형 친구가 평소보다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나? 라고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서로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에요. 누구나 때로는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진짜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요? 거짓말과 진실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이해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